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그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조선비즈는 전국 초, 중, 고교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자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 지연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학일 오전 10시 30분 EBS 온라인 클래스는 현재 이용자 증가로 초등, 중학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잠시 후 다시 이용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BS는 접속이 지연되는 동안 EBS 초등, 중학, 고교 사이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용해달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 되며 수업을 기다렸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학부모 카페에서는 지금 계속 접속 오류가 나는데 우리 집만 그러는 거냐? 라는 글과 함께 우리 아들도 지금 접속을 못하고 있다. 연결은 됐는데 수업이 안 올라왔다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이달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오는 16일에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20일부터 개학이 됩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취급되던 면세점 사업도 이젠 사업권을 가지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비즈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 면세점, 즉 그랜드 관광호텔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가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랜드 면세점이 유일합니다. 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 면세점은 최근 10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 인천공항 매장 사업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랜드 면세점은 지난달 9일 인천공항 1터미널 DF8, 즉 전 품목 사업권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이 급감하고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차료는 오는 9월을 기준으로 1년 차인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 연도 여객 증가율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면세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 여객이 급감해 내년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여객 급증이 예상된다며 이대로 계약하면 내년에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아도 임대료가 당연히 올라 업계는 인천공항의 2차년도 임대료 증감률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드 면세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 코로나19 이후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대료가 9% 오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랜드 관광호텔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에 기반을 둔 사업자인 만큼 계약도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외 코로나19 사태처럼 여객이 50% 이상 빠지면 다음해 임대료를 50% 감면해 줄 것을 계약서에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차료가 올라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지난 8일 우선 협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인천공항 매장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된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롯데면세점은 DF4 주류 담배, 신라면세점은 DF3 주류 담배 사업권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롯데, 신라, 그랜드 면세점이 포기한 사업권은 사실상 유찰인데요. 통상 1순위 우선 협상자가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2, 3순위 사업자에게 우선순위가 가지만 현 조건에서 차순위 사업자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포기된 사업권은 당초 입찰이 유찰된 DF2 향수 화장품, DF6 패션 기타와 함께 재입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미래 운송수단으로 생각되던 전기차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작된 지도 8년이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신문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인용해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한 국내 배터리 전기차, 즉 BEV 누적 등록 대수가 3월 말 기준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통계 9만 3,572대와 환경부가 최근 집계한 지난 3월 민간 보급 실적 6,884대를 합친 수치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량 등록 후 보조금 수령을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10만 대 돌파는 2013년 6월 제주를 시작으로 160대를 민간 보급을 실시한 지 8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등을 무상 보급해왔습니다. 아직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368만 대와 비교하면 전기차 비중은 0.44%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2016년 전기차 10만 대 판매를 돌파한 일본과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의 국가보다 약 4년 늦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솔린 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형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소 30만 대를 전기차 민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3천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정부의 보급 목표 물량인 약 8만 대를 달성하면 국내 전기차 수는 약 18만 대로 앞으로 2년 동안 26만 대를 보급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2013년, 2014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당 2,1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보조금은 평균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매년 전기차 보급 물량이 느는 대신 차량당 지원금은 줄어드는 추세죠.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승용 전기차 6만 5천 대, 전기 트럭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 이륜차 11,000대 등 총 84,150대입니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들은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어려운 골칫거리로 인식돼 왔죠. 버려진 플라스틱들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도 이젠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일보는 버려진 플라스틱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구할 구세주가 등장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 녹색 기업이 나뭇잎 퇴비에서 발견해 개량한 이 효소는 페트병 원재료를 10시간 만에 90%나 분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분해 능력이 있는 미생물은 종종 학계에 보고됐지만 속도와 효과가 월등해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의 중대한 진전이 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녹색 화학회사 카르비오가 10시간 안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즉 PET, 페트를 90% 가까이 분해하는 세균성 변종 효소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연에서 페트병이 분해돼 사라지려면 500년 이상 걸리지만 나뭇잎 퇴비 큐틴 분해 효소, 즉 LLC로 명명된 이 효소는 한나절도 안 돼 분해를 거의 다 마친다는 것이죠.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분해 후 재활용 가치도 크다는데요. 신문은 기존 페트병 재활용 기술로는 의류, 카펫 제작에 적합한 플라스틱만 만들 수 있으나 LLC를 이용할 경우 응용이 가능한 식품 등급 페트병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 과정을 담은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공개됐습니다. 카르비오 연구진은 먼저 10만여 종의 미생물 후보군 중에 페트 분해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몇 개의 효소를 선별했는데요. 이어 특별히 두각을 보인 LLC 원재료를 조작해 20시간 동안 최대 53%까지만 분해가 가능하던 야생 효소의 능력치를 10시간 내 90% 분해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논문은 해당 변종 효소는 이전에 페트 분해 능력이 밝혀진 TFCUT2 효소보다 98배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빠른 분해 속도와 높은 효율성 덕에 LLC는 업계 최초로 시장화 전망도 높이고 있습니다. 카르비오는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로레알과 펩시 등 대기업과 제휴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걸림돌인데요. 가디언은 업체 측은 페트병 1톤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 값어치가 새 페트병 1톤 가격의 4%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효소 첨가 전 페트병 가열, 분쇄 과정에서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 실제 재활용품은 더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SNS에는 지역 특산품들이 어이없을 정도로 싼 가격에 올라오는 일이 적지 않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싼 가격에라도 상품들을 팔려는 의도인데요. YTN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대게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러시아산 대게 물량이 마트에 저렴하게 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대게들은 대게 축제를 앞두고 대량 계약했던 물량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소비도 줄면서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가 나서 1년치 물량을 사들여 싼 가격으로 판촉 행사에 나선 겁니다. 30톤, 즉 2만 5천 마리를 나흘 동안 판매합니다. 1.2kg 한 마리당 45,600원으로 기존 판매가보다 35% 정도 저렴합니다. 취소된 지역축제 때문에 속상한 건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축제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아예 없어지면서 판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촉 행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트들에선 청도군 미나리나 신안 대파, 경북 영천 사과 등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였다 해도 지역축제 취소와 급식 중단, 소비 부진 같은 코로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업자들을 위한 판촉 노력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만큼 소비자들의 꾸준한 동참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